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위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지난 11월이었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인 RCEP에 한중일 등 15개국이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권의 탄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RCE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농촌, 농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의 비전, 미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님을 모시고요.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우리 이 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또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연구원은 농업, 농촌, 식품 산업을 주로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저희 나라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특별한 어떤 국책 연구기관을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산하에 26개 기관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농업 쪽 관련된 기관이지만은 예컨대 이제 거시경제 같으면 이제 KDI가 있고 교통 같으면 교통연구원이 예. 있고 국토 균형발전 이런 건 국토연구원 이렇게 있듯이. 그런 연구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78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농업, 농촌, 식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80여 명의 이제 박사 인력과 또 한 300명 정도의 석사급 또 지원부서 자료실 이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현장을 특히 농촌 현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한 300여 명의 지역 농촌 저희 이제 크레이 리포터라고 그러는데 저희 연구원의 영어 명칭이 이제 크레이 리포터라는 게 있고 또 약간 한 3,000명 가까운 전국 농민들의 이제 통신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원들하고 수시로 설문조사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네, 사실 우리 먹거리는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연구해 주시고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진짜 힘 써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FTA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이제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할 때도 농촌에서 농업에서 반대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이 16년 동안 우리 농업에서 어떤 점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농업 농촌 부분이 이제 전체 경제 구조가 우리가 60년대부터 이제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통해서 개방 체제를 전제로 한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농업 농촌이 이제 아직도 영세 소령 농민이 아직도 남아 있듯이 농업이 그런 어떤 구조 정책이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개방 체제를 이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16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70년대 후반부터 우리 개방 농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 우리 농민이 굉장히 어려움을 또 많이 겪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정부의 노력이나 농업인의 노력으로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찾아가고 또 어찌 보면 또 최근에 여러 가지 한류 속에서 이제 또 수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전히 현장 농업인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의 이제 소비자들이 보면 과거에 보면 시장에 가보면 안 보던 외국산 농산물이 많잖아요. 귤, 이런, 그전에 같으면 제주도 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값싼 오렌지들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상당히 넓어졌지만은 현장 농업인들은 어찌 보면 무한 경쟁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경쟁 속에서 또 수입 농산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어찌 보면 농업이라는 거는 풍흉의 영향을 받지만은 좀 이제 흉작이 돼가지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좀 올라야지 소득이 보장이 되는데 또 수입 농산물이 있으니까 가격이 좀 제한받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동남아가 과일이 당도가 높다고 막 하는데 저는 우리 과일이 사실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농업도 쌀도 그렇고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는 게 정말 우리 농업에 농촌에 위기
만일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원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 농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이제 소비자와 어찌 보면 이제 잘 이게 연계되어 가지고 네. 우리 농업 생산이 좀 이렇게 차별화라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좀 아이들도 적고 또 좀 젊은 사람들이 보면 그야말로 아이가 거의 집에 왕자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건강하고 맛있는 농산물을 좀 비싸더라도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기도 하고 또 그게 어찌 보면 가정 내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반 또 레스토랑이나 이런 식당에서도 또 그런 식당들이 많이 네. 늘어나고 있죠. 그런 면에서 국산에 대한 네.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국산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의 또 효율화라든지 또 소비 과정에서의 어떤 이 소비도 어찌 보면 이제는 단순히 소비 시장에 갖다 놓는다고 팔리고 먹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도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알셉을 서명을 했어요. 15개국이. 이에 따라서 우리 농업은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알셉이라 하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는 중국하고도 FTA 했지만 네네. 일본하고도 아직 안 돼 있던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은 남방 지역에 이제 주요 아일대 농산물이 많이 재배되고 네, 또 네. 실제 수입도 많이 되고 네. 있고 아세안하고도 또 FTA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상징적으로 보면 알셉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한중일도 있지만 아세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굉장히 거대하고 전 세계의 인구로 보나 교육 규모로 보나 이게 3분의 1을 차지하는 네. 그런 시장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편 이제 농업 부분에 대한 이제 피해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쌀이라든지 주요한 민간 품목은 개방에서 좀 제외됐고 다만 이제 일부 어찌 보면 이제 아열대 작물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이제 술 종류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일부 좀 품목에서는 잠깐 이제 피해가 우려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번 알센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부분의 영향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알셉이 거대한 FTA라고 그러지만은 다자간이 움직였고 또 기존의 다양한 FTA를 통해서 우리가 10년 넘게 FTA 관련된 대책을 쭉 해왔고 지금 어찌 보면 FTA 관련된 개방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는 약간 좀 좀 세팅돼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마무리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기존 정책의 FTA로 인한 피해 보전과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알셉 부분에 대한 의의도 크지만은 거기에 대한 영향은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크지는 않을 수 있다 하고 또 이 부분은 또 아세안 국가의 10개국 중에 6개국이 또 서명을 하고 또 이제 추가되어 있는 5개국 중에 3개국이 서명을 마무리하면 아마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아마 작동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준비할 시간이 더 있다라는. 좀 더 이제 보완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을 개방하면서 정부에서는 그래도 다양한 우리 보완 대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잖아요. 예. 이게 실제로 농업이나 농촌에서는 좀 실효성 있게 다가오나요? 좀 어때요? 항상 이제 그런 문제가 저희 정책연구기관에서도 큰 고민입니다. 예. 저희들도 앞서 얘기했듯이 현장 농업인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정부 정책 지원기관으로서 정책이 또 제대로 설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연구원의 주된 역할인데도 항상 저희로서도 좀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좀 네. 사실이고 또 정부 정책이 어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이 우리와 같이 농업 경영 구조라든지 농업 생산 기반이 좀 잘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업에 갖고 있는 어떤 장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반에 대한 어떤 보완 투자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제 오히려 그런 기존의 투자 방식과는 달리 이제는 좀 농업인들도 이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좀 정부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 스스로 좀 조직화해서 자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산물 수급 관련된 걸 무조건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생산자 단체가 적극 참여하면서 정부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기후 변화도 그렇고 뭐 FTA 상황에서 가격 조건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은 어찌 보면 경영 기반이 굉장히 좀 뭐랄까 안정화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득 안정, 경영 안정에 대한 그 접근 방식도 좀 새롭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존에 어떤 보면 이제 수익 개방이 되니까 가격이 압박이 커지고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이 부분만 아니라 그 농가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의 정책에서 최근에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크게 제기된 게 이제 직불 중심의 농정 전환, 농정 틀을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어찌 보면 정부의 투자 방식도 이제 재편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새롭게 제기되면서 현재 농촌사회 내에서도 농업인들이 이제 정책에 어떤 보면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는 이제 참여자로서 주체로서 새롭게 또 역할이 부여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농업 정책의 효과가 보다 이제 현장에 맞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최근에 이제 과거로부터 좀 성과도 있었지만 좀 반성할 걸 반성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제도와 보완 대책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약간 이제 다른 이슈인데요. 이제 이 식량 안보가 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나라는 이 식량 안보 쪽에서는 한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제 식량 안보, 식량 자급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주곡이 이제 쌀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이제 협상 그 시장 개방 과정에서 이제 MMA 채소 시장 그 개방에 대한 그 미니멈 마켓 액세스라는 것이 작동되고 있지만은 그 남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구조인데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뭐 밀가루 음식이 많고 또 두부라든지 콩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밀은 작업률이 1%밖에 안 되고 있고 1%밖에 안 돼요? 콩은 이제 사료를 뺀 식용콩도 뭐 한 26%, 27%요 정도. 쌀 빼고는 다 부족하네요, 정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왔던, 어찌 보면 국제사회가 이제 협력과 연대라는 전제하에 끌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또 뭐 최근에 뭐 트럼프 미국 그런 것도 보면 국제적 협력과 연대라는 것이 위기에 오고, 그런데 우리 경제 구조는 그런 틀 속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뭐 대통령도 그렇고 현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사실로 언제 봉쇄를 하면 관리하기 쉬운데도 봉쇄를 못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현재의 모습인데, 그런 속에서 이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쌀 뭐 이런 부분은 괜찮더라도 밀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좀 그 육류 소비가 많이 늘었는데 육류 소비도 결국은 사료 곡물을 수입해서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료 곡물도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뭐냐면 우리가 쌀이 완전히 그 기계화 돼가지고 지금 코로나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 이동이 제한되고 이 물류가 이동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쌀은 기계화되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생산이 쉽고, 또 곡물도 상당수는 외국에서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짧은 시기 내에서는 국제 곡물을 조달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좀 어려움이 좀 적은 상태입니다. 콩도 어느 정도 비축을 해 있고 밀이라든지 이런 것도 선물 시장이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장기화되면 국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량 자급 기반 먹거리 안정이 안 된다면 사실은 큰일이죠. 그래서 미국과 같은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한 사회인데도 초기에 뭐 보면 마트에 사재기가 생기는데
우리 사회는 어찌 보면 그런 면은 사재기가 안 생겼다는 것만 해도 보이지 않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그 먹거리에 대한 그 뭐랄까 공급 체계를 좀 자금률은 낮지만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좀 잘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 농민들이 보면 이제 개별 품목 하나하나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국내 생산 구조가 현장에서 보면 이게 자급 기반이고 대한민국 이게 얼마나 이게 지속 가능하고 안정할까? 그 정도예요? 이제 이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많죠.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한국판 뉴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정책도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가장 저희가 좀 집중해야 할 분야는 원장님 보실 때 뭐라고 생각 좀 하시는지.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좀 뭐 뉴딜이냐, 뭐 대전환이냐, 네네. 최근에 토론회에서는 그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했는데. 우리 농촌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는데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그 프로젝트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농촌에서 좀 다뤄야 될 우리가 뉴딜 하면서 뭐 디지털 그린, 그린, 휴면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유럽 그린 뉴딜의 핵심이 농촌 분야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제대로 좀 다루시지 않고 오히려 스마트팜 위주로 된 거에 대해서는 농업계에 대해서 아쉽다. 오히려 사실 더 큰 건데 뭔가 스마트팜으로 좀 작아진 느낌.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판 뉴딜에서 담을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농경 전체에서 그걸 체계적으로 잘 다루면 좀 된다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우리 농촌 내에서도 좀 기존에 노령화되고 영세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돼 있지 않고 그쵸.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적인 노력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여전히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현장 농업인 그리고 정부 정책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된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많은 기술적인 분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설 원에만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닐이라든지 거기 이제 PVC 관련된 다양한 어찌 보면 중화학 공업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LG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데 그런 이제 기업과 농업인 간의 어떤 그 소위 말할까 이해를 좀 높이고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또 실제 최근에 그 정부에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뭐 이 스마트팜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는 농업 관련 정책 영역에서 좀 앞서서 그런 얘기를 좀 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한 4군데 전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것을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민했던 농촌의 어떤 혁신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의 숙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내는 게 우리의 또 숙제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스마트팜과 관련돼서는 이제는 뭐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그거의 핵심적이라 볼 수 있는 게 이제 데이터 기반 농업의 과학화, 농업 정책의 과학화가 중요하고 요즘 데이터 댐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이 우리 농업 부분에서도 빠르게 함께 나아가면서 농촌 농업의 변화를 그래서 농업의 스마트화, 스마트팜 하면 스마트팜이라는 하나의 좀 좁은 개념이 아니라 농업의 스마트화 전반적인 그것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농업 농촌도 데이터 기반된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우리 비대면 소비 구조가 되면서 유통 구조의 혁신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생산 과정에서도 우리가 아까 공익형 직불이라고 하지만은 토양, 뭐 수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가 기초가 돼야 되고 또 스마트팜 내에서도 작물이 어떻게 성장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뭐 그 속에서 다양한 정보가 좀 생산되잖아요. 그리고 또 소비자에 맞게 뭐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당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어찌 보면 성분에 대한 자료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과학화가 돼가지고. 어찌 보면 뭐 비만에 걱정 있는 사람은 좀 그런 칼로리가 좀 더 낮추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는 그 데이터 기반 과학화해야 되는. 네, 저희가 농업 농촌 하면 뭔가 아날로그 시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셨던 부분을 대입하면 정말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질 시장, 성장성이 큰 시장이 바로 예. 농업 분야라는 또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약간 좀 이 얘기는 다루기가 쉽진 않은 얘기인데 이 농촌의 고령화, 예. 과소화 이게 가장 구조적인 또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예, 뭐 이 문제는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농촌 사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고 또 우리가 재정이 어찌 보면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네. 앞서 뭐 산부인과가 농촌 사회에 없다고 얘기했듯이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한 군 단위에 뭐 태어나는 사람이 1년에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산부인과 유지가 안 되듯이 그러니까요. 예. 그럼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는 효율성 위주로 왔다면 지금 우리 수도권 중심의 집값 문제도 뭐 논란이 되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밀집된 이런 사회 속에 사는데 농촌에 어찌 보면 과소화되어 있는 소규모 학교들은 그렇죠. 애들이 다 학교 나와가지고 계속 그걸 했거든요. 그렇죠. 그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갇혀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농촌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고 또 실제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농촌을 우리가 이제 국토 전체를 좀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전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네네. 돼 나가고 또 최근에는 그런 변화 속에서 뭐 경북 어성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그 뭐 1년, 2년 살아보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새로운 그 삶의 그 뭐랄까 길을 좀 찾고 이러면서 젊은 친구들이 뭐 농사도 짓지만은 오히려 시골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뭐 본인은 좀 현장에서 직접 뭐 맥주 원료 생산을 하는 친구와 또 수제 맥주를 직접 그 만들어서 그 마을에서 새로운 또 맥주집을 만드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나도 저녁에 가서 분위기 있게 맥주 한잔 할 수도 있겠네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네. 지자체 입장에서도 그 이웃 사촌 뭐 지원 뭐 시범 사업 비슷하게 그런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하지 않는 새로운 정책들을 지자체 단위에서 해 나가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지로 한두 명이 농촌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친구들도 또 저녁 시간이 되면 뭐 가족끼리도 좀 외식도 할 수 있고 또 가족이 아니라도 또 친구들끼리라도 그래서 친구의 어떤 뭐 커뮤니티가 형성돼 가지고 뭐 수제 맥주집 같은 경우가 사랑방이 되는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에 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그 농촌도 농업인들도 어찌 보면 소비자와 소통을 하면서 보다 국민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에 중심이 이제 설 것이고 또 농촌의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는 이런 식의 어떤 정책 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도시와 농촌이 함께 도농 상생하는 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국민들 모든 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러한 어떤 변화가 대한민국을 또 건강하게 만들고 또 그것이 어찌 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지 않을까. 최근 또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힘들지만은 그런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농촌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도 열심히 좀 더 띄워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